먹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박가수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많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보통 이제 체중 감량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유명한 여러 다이어트를 열심히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근데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실패를 경험하면 네. 하기 싫죠. 네. 역시 난 이렇구나. 난 항상 이렇지. 그쵸. 그러니까 방금 말한 다이어트 자체에 대한 잘못보다도 내가 의지가 없고 자제력이 없다. 스스로 자책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근데 사실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제력이 없거나 의지가 약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원래 사실상 각종 다이어트 방법들이 늘 먹는 거 아니면 운동에만 좀 포커싱이 되어 있어. 잠깐 발음이. 포커싱 좋아요. 네, 네. 포커싱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은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도대체 왜 먹는가라는 이런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접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 자체에 대한 실패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했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준비를 하게 됐는데, 박가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아니 정말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쵸.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지 뭐 좀만 치워가지고 그럼 피하는 거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먹어야 되는지, 그쵸. 왜 이런 것도 파헤치니까 이번 회가 정말 중요하고 저도 너무 흥미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9회 배고프지 않은데 왜 먹는 걸까? 심리적 허기를 재우는 7가지 처방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싱! 네, 그럼 제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 박가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우리가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먹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박가수님 배가 부른데도 먹은 경험 있으시죠? 네.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허기가 아니라 심리적인 결핍, 그리고 약간 강박관념도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뭔가 우리가 떡볶이를 먹으면 튀김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배가 부른데도.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떡볶이를 먹어도 원래 배가 부른데 꼭 튀김을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배는 이미 부른데도 또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배가 부른데도 전혀 배고프지 않은데도 우리는 뭔가를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신체적으로는 배가 고픈 상태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먹는 이유는 바로 감정 때문이에요. 감정.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환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쵸. 그런 욕구가 있죠. 어떠세요, 박가수님? 저는 완전 있죠. 완전 저는 있죠. 네. 이기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요. 그쵸. 근데 박가수님 저도 성격을 잘 아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나 자신을 바꾸고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건 있죠. 네. 나는 안 바꾸면서 상대방이 나를 다 이해했으면 좋겠고 나를 다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근데 이런 박가수님조차도 사실은 성장하면서 이제 사회 환경에 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러다 보니 자신의 욕구를 숨긴 채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규범에 맞추는 조건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게 시작이 되거든요. 저 또한 그러고 그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 어떻게 되죠? 그렇게 돼서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치가 되고 이제 발현되지 못하는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정말 손쉬운 방법인 먹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이 욕구, 아까 말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은 이 욕구, 근데 사회에서 안 되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음식, 손쉬운 방법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네. 아까 이제 말했다시피 네. 내 안에 내면의 감정적인 불안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고 네. 해결해야지만 이런 감정적 결핍, 감정적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아까 우리 박가수님 잘 지적했듯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도대체 왜 먹는가에 대한 핵심을 보려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적 불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적 허기를 세우는 이 심리적 허기를 채우는 7가지 처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적 허기를 채우는 7가지 처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서 제가 발췌를 했냐면요. 그 유은정 정신과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 예전에 렛미인에도 나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과식과 폭식을 유발하는 심리적 허기의 7가지 핵심 감정을 찾아내고 이걸 토대로 실제로 지금 7가지 다이어트 심리 유형에 따라서 각각 맞춤형 처방을 실제로도 진료를 하고 있고 책을 통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현정 박사님이 말씀한 이 책을 토대로 7가지 다이어트 심리 유형과 맞춤형 처방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나는 어떤 유형인지 네. 이제 좀 귀를 들어서 나 이런 유형이구나 공감하고 이제 그 방법을 들으면 그 효과를 볼 것 같아요. 맞아요. 7가지 제가 그 대본을 준비해서 봤는데 대부분 이 7가지 유형이 하나 아니면 2개 이상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내가 이 7가지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을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처방을 한번 활용해 보는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오늘 저희 방송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7가지 다이어트 유형과 그 처방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 중독 유형. 예.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 중독 유형 첫 번째인데, 이런 유형은 낮이든 밤이든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거 현대인이 많이 속하겠네요. 그쵸. 워커홀릭. 네, 워커홀릭. 꼭 회사에 하나씩 있어요. 네. 팀장, 팀원들이 하나씩 있고. 그쵸.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을 손에 놓지를 못하고 매일매일 야근을 하면서도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네.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허기의 원인은 바로 불안감. 어떤 불안감이냐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음식은 휴식과 같은 말이 됩니다. 먹을 때 약간 휴식을 취한다는 거네요. 그쵸,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불안감은 음식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온종일 긴장했던 몸을 이완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들은 야근을 하기 전에 든든히 먹어야 나머지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말을 하면서 달콤한 군것질을 잔뜩 먹는다고 합니다. 혹시 박가수님 좀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진짜요? 네. 근데 저는 뭐 야근할 때 그렇지만 약간 머리가 안 돌아갈 때 좀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 네. 이게 있으면 저는 새콤달콤을 그렇게 먹어요. 초콜릿 사탕이 아니라 네. 달콤을 먹으면 좀 머리가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간다. 그리고 일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군것질이 나한테 먹어봤자 그게 굉장히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발현되는 게. 그렇죠. 예, 근데 그냥 심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네, 착각을 하는 거죠. 예,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야근하기 전에 달콤한 군것질 먹고 그다음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퇴근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집에 들어와서 불안과 이 긴장감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 포만감이 채워지면 그대로 잠이 들게 되고 그래서 얻게 되는 건 10kg 증가. 뱃살, 아랫뱃살 꼭. 네. 회사에 입사만 하면 다들 10kg는 쪄요. 진짜 신기하게. 그리고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남자분들도 그러면 여자분들이 꼭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 되게 살이 찌는 20대 때 안 그랬던 분들이 좀 몇 명 있으시더라고요. 남자들도 그래. 난 남자들이 더 많이 찌는데. 남자들이 더 많은 네. 분들이 있나요? 네. 맞네요. 남자분이 더 그런 경우가 많네요. 네, 지금 네. 보니까. 근데 저도 취업할 때 우리 건강검진 회사에서 최종 건강검진 받잖아요. 네. 인체 검사. 그때 몸무게랑 그 입사 후에 이제 매년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키 몸무게 재는데 사실 몸무게 차이는 많이 안 났거든요. 네. 근데 와 허리 사이즈. 배가 눈빛 봐야 되는데. 와 배가 복부 비만. 네. 깜짝 놀랐잖아요. 그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그 남자들도 야근하면서 엄청 퇴사하시죠 여러분들. 저 퇴사하고 싶어요. 퇴사합니다. 아유 좋은데 다니시면서 그러세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해결책을 또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해결책은 우리 박가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과도한 직장 스트레스로 뇌는 스트레스성 뇌 탈진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렇죠. 너무 많이 뇌를 쓰니까 뇌 버닝이 되니까 네. 뇌 번아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음식 대신에 퇴근 후 휴식을 가져다줄 재충전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먼저 첫 번째, 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정말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려 수다를 떨면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인지를 네. 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가수님은 두 번째 유형이거든요. 저 완전 두 번째죠. 네. 어떻게 충전하시는지 몸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끝나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입 털고 네. 이야기 막 하고 이때 솔직히 별로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카페에서 굳이 뭐 단 건 안 마시고 그냥 뭐 레몬티 네. 이런 거 마셔도 그냥 이야기하면 풀리더라고요. 아니면 전화 통화? 근데 전화 통화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보통 일주일에 적어도 한 개 내지 두 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박가수님이 보니까. 너무 작은데? 아 그럼 몇 개 있나요 도대체 그러면은? 보통 한 세네 개 일주일에 세네 개가 네, 있다는 세 개 거죠. 이상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그 술자리나 그러니까 그 많은 약속 자리나 술자리나 그런 게 지금 박가수님의 어떤 심리적 허기를 많이 채워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왜 이렇게 술자리를 많이 하지 하는 그 걱정과 우려가 됐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박가수님은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좀 행복을 느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은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한대로 그렇다고 사람들 만난다고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가 적당하다. 그럼 3번 그죠. 네. 그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거든요. 첫 번째 유형이죠. 저는 굉장히 첫 번째 유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자신이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퇴근길에 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너피스. 이너피스, 맞죠? 그러니까, 먼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요가를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생과일 주스를 사거나 아니면은 저는 아니지만 뭐 여성분들 많이 그러잖아요. 빵집에 가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빵을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서 룰루랄라 즐겁게 이제 요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가를 시작했을 때 그 요가원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빈 방에 누워서 이게 핵심인데 멍하니 머릿속을 싹 비우는 거죠. 내가 오늘 무슨 일 했고 야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다번지고 머릿속을 확실하게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요가는 근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워커홀릭 형님한테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꽤 있잖아요. 예. 저도 좀 그래요. 나 왜? 네, 책임감이 좀 있기 때문에 가서 이것도 막 잘해야지. 좀 이런 생각이 좀 커요. 그러니까요. 이걸 잘해야지 이런 거보다 그냥 의무감을 버리고 쉬러 왔다 생각하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가를 할 때도 열심히 따라하면서 뭐 땀을 흘리기보다는요. 오늘 하루 내가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어디였는지 또 아픈 곳은 어디였는지 자신의 몸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내 마음에 휴식을 준다는 걸 항상 핵심으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요가를 끝나게 되면요. 한층 상쾌한 마음으로 저녁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폭식이나 과식을 아무래도 덜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또 어떤 방법들이 있죠? 그 외에 이제 혼자 영화 보러 가기 네. 아니면 이제 몸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것도 좋은 거죠. 마사지 받으러 가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이거 비싸서 그렇지. 그쵸. 마사지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 사실은 마사지만큼 최고의 이완을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남자친구가 있거나 혹은 여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아니죠. 여성분들한테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한테 마사지를 꼭 배우게끔 해서 자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꿀팁 같아요. 우리 레몬 씨 마사지 자격증 있잖아요. 그죠. 저 마사지 자격증 있죠. 제가 요거 여러모로 많은 사랑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군요. 효과 있습니다. 효과성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까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죠? 네, 두 번째는 다이어트 강박 유형입니다. 네, 다이어트 강박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무리하게 하루 세 끼를 다이어트 음식만 고집해서 이제 다이어트만 해야지 이런 생각인데요. 아,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 많습니다. 예, 이분들의 심지어 허기 원인은 뭐죠? 무력감. 아, 무력감. 왜죠? 왜냐면 네. 먹는 것조차 자신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못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이거밖에 못 먹어. 라는 무력감에 네. 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점점 어떻게 되죠? 이런 분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음식을 제한하면 점점 감정이 자극적으로 되고 네. 오히려 먹는 것에 이제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식단 고집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끼처럼 먹어요. 아, 맞아요. 예, 샐러리 뭐 야채 스틱 먹고 뭐 그린 스무디 먹다가요. 그쵸. 근데 이게 안 돼요. 금요일까지 하다가 주말에 폭식, 금요일 폭발, 밤부터. 그죠? 금요일부터 폭발 네. 하고 월요일에 더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 네, 이건 맞아요.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음식을 통제하려고 해도 먹고 싶다는 충동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칫하면 폭식증까 어떻게? 폭식증에. 네, 감사합니다. 네. 시오파를 안 돼요 네. 지금. 폭식증까지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이 유형 중 7가지 유형 중에 가장 어떤 위험한 유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건 네. 약간 정신적 그리고 몸 신체적으로도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네.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네. 어떤 게 있는 거죠? 이런 해결책은요. 위로 푸드리스트를 만들기라는 해결책을 제가 처방을 내리고 싶은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유형의 강박 유형에 있는 분들의 음식의 의미는 바로 통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다이어트 식단을 할 때에만 심리적 위안을 받는 현재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 우선적으로 내면의 욕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기 음식은 없다고 말해주는 게 훨씬 이런 강박 유형에 있는 분들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금기 음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신 행복감을 느끼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위로 푸드 리스트를 작성하게끔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게끔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이 너무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는 라면 뭐 제대로 안 먹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강박에 빠진 분들한테는 위로 푸드가 돼가지고 라면을 먹게끔도 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게 제가 최근에 교정 때문에 이제 죽밖에 못 먹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진짜 3, 4kg가 빠졌어요. 제 평균 체중에 비해서 솔직히 네. 제 평체에 비해서 3, 4kg 되게 크거든요. 네. 엄청 많이 빠진 건데 제가 지금 3주 이번에 또 발치까지 하면 또 지금 죽을 먹고 있는데 네. 전 기대를 했어요. 아, 그럼 나 진짜 한 5kg는 빠졌겠구나. 어. 그래서 어제 정말 내가 부푼 꿈을 안고 제가 몸무게를 쟀단 말이에요. 네. 와, 근데 3kg밖에 그대로 온 거예요. 아, 큰 상관이 없네요. 진짜 저 완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지금 죽밖에 안 먹고 있는데 더 안 빠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좀 다른 거 더 먹어도 되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같이 위로 푸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대신 있잖아요. 이런 아까 라면 같은 자기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위로 푸드 리스트에 있는 그 음식을 먹을 때는요. 예전처럼 무의식적으로 막 습관적으로 우거우거 먹는 게 아니라요. 그 음식을 천천히 내 입에 가져가면서 천천히 씹으면서 이 음식이 주는 나에게 주는 식감적인 행복감 플러스 내 감정적으로 어떻게 나를 힐링시켜주는 거를 음미를 하면서 먹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아. 이래서 사람들이 소울푸드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의 소울푸드 있어야 돼요. 소울푸드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 박가수님 소울푸드는 어떤 저 거예요? 있어요. 저는 몸이 힘들 때는 막창이고요. 네. 막창이나 고기.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아구찜이에요. 딱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박가수님 되게 건강하세요, 보면은. 감정적 허기가 없어요. 그냥 허기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술만 안 마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레몬 씨의 네. 소울푸드는? 저의 소울푸드는요, 저는 진짜 힘들거나 있을 때 사실 맥주. 네, 저 맥주가 정말 저한테는 사실은 힐링 푸드거든요. 그리고 맥주랑 저는 사실은 치즈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요? 네, 오.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이럴 때는 진짜 맥주와 치즈 아니면 견과류 이렇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이게 저의 힐링 푸드라고 되게 했습니다. 멋있어 보이잖아. 뭘 멋있어 보여. 아니 치즈 너는 와인. 막창인데 나는 아구찜인데. 막창 아구찜이고 레몬 씨는 지금 치즈 와인 얘기. 맥주. 네, 이야기하는데 되게 좀 있어 보이네요. 도시 남자 됐어요 지금. 아닙니다. 네, 다음 유형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다음 유형은 뭐가 있죠? 네, 자기 파괴 유형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자기 파괴 유형인데 이건 어떤 거죠? 이름부터 좀 무서운데. 근데 공감하실 거예요. 네. 날씬해지면 살만 빠지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지고 음.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좋아하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많죠. 진짜. 네. 여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진짜 목적은 네. 체중 감량이 아니에요. 네.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큰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인데 이분들은 있는 그대로는 안 되니까 다이어트를 통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렇죠. 욕망이 큰 거군요. 안타깝네요. 네. 실제로 이제 90% 여성이 이 유형에 속하고 네. 현재 자신의 몸매로는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자신을 비하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런 생각이 계속 되면 네. 나는 너무나 부족해. 난 진짜 몸이 쓰레기야. 아이고. 난 정말 너무 안 예뻐. 아이고. 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네. 나를 자책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자기 비하 행동은 네. 자신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은 채 네. 무의식적으로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네. 이걸 이제 자기 비하 행동이 네. 배부른데도 음식을 실수 없이 먹음으로써도 발현이 돼요. 결국에는 좀 먹는 것으로 네.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걸로 음식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군요.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안 예뻐. 나는 살 빠져야 되는데 너무 지금 별로야. 근데 뭐 내가 빠질 수 있겠어? 어차피 안 될 거. 우거.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되니까 에이, 나를 파괴해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요. 이런 거죠. 이거 상당히 안 좋네요. 안 좋죠. 네. 첫 번째 한번 내려주시죠. 네. 레몬 씨가. 이런 자기 파괴 유형에 있는 처방전은요. 일단 무엇보다 자존감 회복이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네, 나를 위한 선물하기. 이게 중요한 처방전인데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허기의 원인은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게 큰 문제예요. 그 결과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져야만 자신이 완벽해진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살이 찌게 되면 곧바로 에이 안 돼 하면서 자기 비하로 바로 폭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도 나는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 자체를 일단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진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남을 비교하는 것도 되게 많고. 남이 비교가 너무 되고. 맞아요. 그게 되게 그거를 되게 종용하고 사람들한테 너무 흔한 일이 되다 보니까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란 생각을 없애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의 첫 단계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풀어줌으로써요. 여기서 이제 팁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 오늘 내가 한 일 중 나 자신을 칭찬할 만한 일을 찾아보고요. 마땅한 칭찬거리를 발견하면 그에 합당한 선물을 본인한테 해주자. 좋아요. 네, 좋죠. 벌써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한 것 중에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올랐다. 이런 나 되게 칭찬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예쁜 펜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원피스가 있으면 오늘은 과감하게 나를 위해 선물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먹고 싶던 예쁜 디저트가 있으면 본다거나 아니 보고 싶었던 영화를 다운받아서 본다거나 이런 자그마한 선물을 해줌으로써 나를 위해 자존감 회복해주는 이런 처방전을 내리면 아무래도 자기 파괴 유형이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